네, 명절 연휴에 집값 얘기 빼놓을 수 없는 화두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집값 전망을 두고는 얘기하는 사람끼리 서로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효과가 있을 것인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에 뭐 정치 얘기에다 싸우고 네. 부동산 얘기에다가 싸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너는 돈 많으니까 걱정 없잖아. 나는 이거 빡빡하단 말이야. 뭐 금리도 오르고 지금 대출이 되게 많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망이 집값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금리 때문에 난 미치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전반적인 그 부동산 시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이게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데요. 그렇죠.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네.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매수자들은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네. 그동안 올랐는 게 얼만데 이거 떨어진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정부는 왜 대책을 내놓는 거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떨어질 때까지 둬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집을 사신 분들, 특히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죽을 맛이다. 금리를 내가 올렸냐. 예. 집값도 내가 올린 것도 아니다. 사실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어느 양쪽 얘기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예. 맞는 얘기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7.2% 집값이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4분기 3개월 동안에 이게 7.2%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고점 대비 30에서 40%까지도 떨어졌고요. 안 떨어진 지역들, 덜 떨어진 지역들은 10에서 15% 떨어진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예. 막 이야기하면 우리 동네는 안 떨어졌는데 무슨 소리야 라는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40% 폭락해가지고 그동안 올랐는 거 다 날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예. 지금 결국에는 금리하고 정책이 추후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기하다가 이러잖아요. 야 내가 뉴스 봐서 아는데 야 나도 뉴스 봤어.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뉴스 본 거겠죠. 뭐 네네네. 지역이 다른 뉴스 있고. 네. 네, 실제로 고점 대비 반값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송파구 대표적인 대단지 헬리오시티에서 3억 이상 손절매 건이 3건이나 나왔다고요. 헬리오시티가 이제 강남 3구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의 아파트인데요. 저도 예. 헬리오시티를 이제 지난주에 다녀와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 네.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전용 84 기준에 가장 좋을 때 2021년 하반기에 23억 8천만 원까지 했었는데요. 예. 네. 최근에 이제 가격 하락폭을 보면 15억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따져보면 3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네요.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네. 전용 59도 그렇고요. 맞는데 네. 1.3 대책이 나왔잖아요. 정부 예.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흐름이 좀 미묘하게 달라졌는 게 추가 하락은 지금 막는 분위기고요.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급매물들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바닥 다졌다. 네. 이제 호가 올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더 떨어질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올해 초에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역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네. 집값이 바닥을 쳤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상반기에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지역마다 편차도 되게 큰 것 같고. 네네. 예.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커요. 네.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에서 1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네. 송파구, 강남 3구임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최대 30에서 40%까지도 빠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많이 빠졌던 지역들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소폭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올랐는데 예. 많이 안 떨어진 송파구, 강남구 지역은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네. 중심부 지역들은 가물면 비가 안 오면 중심부 지역이 늦게 마르는 거지 결국에는 다 마른다. 그래서 결국에는 송파구라든지 먼저 떨어진 지역들은 먼저 떨어진 거지 계속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 1차 지지선은 고점 대비 30% 정도로 보여지고요. 예. 네. 향후에 금리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추가 하락, 2차 하락까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반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값 낙폭도 커지면서 이 월세 전환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빌라 왕등으로 전세 사기 현상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가 나오면서 더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그러면 주거비 부담이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매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전세인데요. 예.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대출 이자를 내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안 팔아도 되잖아요. 일단 버티면 되는데 네네. 전세는 전세 만기가 되면 상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환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 전세 가격은 버팀목 역할을 해주거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버텨주고요. 오를 때는 레버리지 역할,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는데 공교롭게도 매매 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따라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2+2 계약갱신 청구권이 예. 나오면서 좀 왜곡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많이 올랐는데 작년이죠. 2022년에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결국에는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주거비 왜? 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거비 인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깡통 전세, 역전세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전세금 못 돌려받는 현상들도 있고요. 예. 뭐 빌라왕 건축왕처럼 사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세할 때 그 보증금 반환 그 보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그걸 들어주는 전세집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임대 사업자 예. 그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라면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75%를 내고요. 보험비를 아. 세입자가 25%를 내는데 예.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가입해 줄 수도 있고 네. 세입자가 가입해야 될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한 다음에 내 전세금 지키려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돈을 들더라도 전세 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선택해서 무조건 들 수는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들 전세할 수는 때는.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집 알아볼 때 보통 그 계약 조건에 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이렇게 써놔서 네네. 이거는 그럼 가입이 불가능한 그 전세도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아, 그게 이제 허그하고요. 보험 상품에 따라서 금액 기준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되는 집들도 있고 안 되는 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 경기는 더 차가운 듯합니다. 네네.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방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합니까? 지방도 이제 지방 나름이죠. 예. 천차만별인데요. 결국 입주 물량이 적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이 됐고 이제 집을 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과수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대구 지역이요. 적정 주택 이제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11,000가구 정도 되는데 예. 올해 34,000가구가 입주 예정이고요. 2025년까지 예정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고 예.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천이 대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굉장히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1년 안에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정도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오히려 적정 수요보다도 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보다는 지금 대구나 인천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지방의 집값은 더 떨어질까요? 대구나 인천 경우에는? 결국 공통적으로 보자면 금리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예. 금리를 제외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2025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금리가 해결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도 되게 많이 오른 데도 많더라고요. 몇 달 네네. 사이에. 맞습니다. 근데 금리가 또 내려가면 그렇게 뭐 낮춰주지도 잘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 용산, 강남 3구 빼고 규제 지역 다 해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원희룡 장관도 이 용산과 강남 3구는 지금 전혀 뭐 해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여기 이 규제 그 다른데 그 규제 해제한 게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예. 우리는 집값 올리는 게 아니야. 네. 빠르게 떨어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빠르게 풀었던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효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3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우리 둔촌주공을 보더라도 계약률이 70%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1.3 대책이 안 나왔으면 50%도 안 나왔을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송파구 아까 우리 헬리오시티 이야기했듯이 네. 1.3 대책이 안 나왔으면 아마 저점을 뚫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경착륙은 막은 것 같습니다. 하락은 일단 막았는데 예. 본격적인 상승으로 반등이 어려운 게 결국에는 집값이 왜 떨어졌느냐라고 생각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금리. 예.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금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금리는 세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3.5%인데 네. 3.75까지 갈 것인가? 4%까지 갈 것인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까지 그 유지 기간이 얼마나 길 것인가? 고금리가 얼마 지속이 될 것인가가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인하가 되더라도 뭐 내년에 될지 올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빨리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 1.5에서 2% 수준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L자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상황이 15년 전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네. 당시처럼 좀 L자형 침체가 올지 아니면 소폭 반등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15년에도 소폭 반등이 있었거든요. 네. 반등을 하면서 계속 L자라는 게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냥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옆으로 가는데 저는 2015년보다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네.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2015년과는 그때 어땠는데? 2015년도도 이제 우리 2015년도가 이제 집값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갈 때인데 그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전세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세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예. 2020년, 2021년에 불안한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 2030 연끌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 미래에 집을 사야 되는 분들, 5년, 10년 후에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미리 당겨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그렇죠. 집값 하락으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 미래 수요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부분, 이렇게 물려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집을 정말 구입하고 싶어서 아 그래 연끌까지 다 해서 대출 다 받아서 집을 샀더니 집값 떨어지면서 금리는 올라서 대출금 내기 너무 힘들다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집값이 아직은 집을 사기에는 좀 여력이 안 돼서 집값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쪽 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아직은. 네네, 맞습니다. 집을 언제 사야 돼요, 그럼? 사실 그건 정답이 없는 얘기인데요. 뭐 집은 언젠가는 사긴 사야 예.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고리기 있고요. 다음 산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은 바닥의 시그널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닥의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풀어주는 강남의 규제 지역이 풀려야 되고요. 미분양이 10만 호 정도 나와야 되고 예. 집값 오를 때는 패닉 바잉 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패닉 셀링 현상이 생기거든요. 투매 예.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이라든지 부모님 복양, 교육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30% 정도, 예. 1차 바닥 정도 하락한 급매물 위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돈이 부족하고 예. 지금 굳이 안 사도 돼. 나 네. 몇 년간 시간이 있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바닥의 시그널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 관련 대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집 언제 사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올해 상반기라고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런데 공감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올 하반기다, 내년 상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지금 금리, 결국 금리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예, 파월 미국에서, 의장이 예. 금리를 도대체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파월 의장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네. 결국에는 그 대외적인 변수와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 장관도 안 풀어준다라고 하는데요. 집값이 추가로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 강남 3구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를 딱 찍어서 이때가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직접적으로 어느 시기를 정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고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네네. 그냥 그 소장님의 친척 동생이다. 친척 동생이 지금 뭐 집 살까 고민하고 있다. 네네.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말해주실 거냐 이거죠. 아, 친척 동생이 꼭 사야 되는 상황이다. 예. 결혼을 하는데 네. 배우자가 꼭 집을 사야겠다. 예. 그리고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 대출 한 40에서 50% 정도 받으면 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고점 대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정도 30%. 떨어진 거기 기준이군요. 급매물 정도는 잡아보면 혹시라도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1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또 우상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리스크는 감내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100% 리스크 없는 투자는 예. 없거든요. 그래서 꼭 내 집 마련해야 된다면 그 정도는 각오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